UAE 공군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타보기도 했고 MOU도 맺었고 계속 이제 와서 보겠다. 왜냐면 이제 UAE 공군이 2030년대 되면 현재 운용 중인 F-16 블록 60을 대체해야 되는 새로운 전투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KF-21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체기 후보로 하나 보고 있고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필리핀은 F-16과 KF-21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 공군이 MRF라고 해서 멀티롤 파이터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보 기종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유력 후보 기종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F-16 블록 70 아니면 72, 그 다음에 스웨덴의 그리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F-21.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F-16이 싸요. 한 대당 가격이 한 800억, 900억 정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펜은 그거보다 좀 비싸고, 반면에 이제 KF-21은 한 공대 공만 할 수 있는 KF-21 블록 1, 요게 한 900억, 1000억 사이 해요. 근데 F-16 지금 블록 70이나 72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요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그리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제 KF-21은 공중전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F-16을 못 이겨요. 근데 이제 필리핀 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F-50을 쓰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이제 12대 추가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필리핀 공군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꾸 이제 무인도를 섬으로 만들면서 계속 중국 해경선들이 계속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선 주동사를 많이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F-50을 더 들여오겠다고, 12대를 더 들여오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대를 사고로 이제 해먹어서 그래서 지금 11대 있고 12대 더하면 23대 정도. 이게 기반이 되는 전투기고 그 위가 이제 MRF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12대 아니면 뭐 20대 사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불리해요. 필리핀 공군은 KF-21을 선호를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성능에서 보면 경쟁 기종들이 사실 앞서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종 결정이라는 게 필리핀 공군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필리핀 정부나 필리핀 군 이런 데도 중요하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양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KF-21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메꿔주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줘야 이게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반면에 이제 F-50은 12대 추가 계약은 올해 안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필리핀 내에서도 필리핀 합참의장도 얘기를 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계약만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KF-12 좀 팔렸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전투기든 간에 일단은 개발국 공군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해외 시장 들고 나가려고 그래도 운용 데이터가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는 얻었지만 운용 데이터는 실제 돌리면서 이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경쟁 기종 대비 이게 단점으로 꼽히죠. 앞으로 KF-21의 수출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있나요? 우리 공군에 이제 뭐 26년부터 전력화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거 T-50도 우리가 해외 수출했던 거 보면 공군에 전력화되고 한 5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2031년은 돼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 공군도 와서 한 번씩 뭐 타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공군이 운용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UAE 공군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타보기도 했고 MOU도 맺었고 계속 이제 와서 보겠다. 왜냐면 이제 UAE 공군이 2030년대 되면 현재 운용 중인 F-16 블록 60을 이제 대체해야 되는 새로운 전투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KF-21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체기 후보로 하나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26년에 공군에 전력화되면 아마 UAE에서 많이 와서 보고 갈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올해부터 지금 양산 1호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슬슬 KF-21도 해외 큰 에어쇼에 나가야 돼요. 빠르면 올해 10월, 11월에 UAE에서 이제 두바이 에어쇼가 있거든요. 중동 최대 에어쇼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번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좀 제일 큰 싱가포르 에어쇼도 있고, 그런 이제 해외 에어쇼 나갈 준비를 좀 슬슬 할 시기가 왔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세일즈 시기가 왔고, 이제 양산 1호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본격화해야 돼요.
해외 수출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본격화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조금 이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양산 1호기가 나와서 공군에 배치가 되면 이제 KF-11은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투가 되니까 지금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슬슬 해외 에어쇼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가 FA-50 경전투기 100대를 도입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요건 좀 사실 좀 와전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타이, 한국항공우주사 다닐 때 실제로 이집트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데, 100대는 이제 잠재적인 미래 요구 양이고, 지금은 사실 36대예요. 22년도만 하더라도 면허 생산도 거기 하겠다, 현지 생산도 하겠다 했는데 23년도에 또 갑자기 바꿔가지고 36대 직구매로 하겠다 지금 하는데, 이제 몇몇 매체나 유튜버에서는 마치 지금 뭐 100대가 막 팔린 것처럼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투기 구매를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이제 바포라 그러는데, 그걸 내야 돼요. 가격 제한서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 제한하는 FA-50의 대당 가격은 얼마고, 유지 관련된 이런 비용이나 그러니까 가격표를 던져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그런 최종 결정 단계로 들어간 건 아니고, 사업을 이집트 측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와전된 얘기고, 다만 이제 후보 기종 가운데는 제일 성능이 그래도 왜냐면 이제 이집트 공군이 요구하는 건 단순히 이제 훈련기로 사용하려는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까지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걸 지금 바라고 있는데, 다른 경쟁 기종들은 다 마하 1이 못 돼요. 속도가 아음속 기종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투기로 쓰려면 천음속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하 0.8, 마하 1.2 요 구간에서 운동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성능이. 근데 이제 후보 기종이 지금 이제 중국산 L15,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M346FA,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FA-50인데, FA-50은 이제 최고 속도가 마하 1.5이기 때문에 요 1.2, 0.8 구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면 100km 이상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경쟁하는 기종들은 최고 속도가 9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50까지 밟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후보 기종 가운데 성능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K-방산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새로 대통령 뽑히고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아마 수주 관련된 계약들이 많이 될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위주로 아마 새로운 수주 계약들이 이제 나올 거고, 왜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공백기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게 사실 대부분 방산 수출은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공백기다 보니까 약간 주저주저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중동 국가 중심으로 뭔가 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K방산이 많은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보면 우리 현대나 삼성 대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해외로 나갈 거냐 이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방산업체 계신 분들 만나보면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국내에 머물러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K방산이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시기가 왔다. 주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년 사이에 다들 3배 이상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주당 어떤 것들은 뭐 30만 원, 40만 원 이상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K방산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아마 K방산을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 좀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